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. 안대가하게 레알 짧은 거학 긴급가하게 공진입니다. 길을 가다가 코너를 만난 당신, 코너디가 바로 보이십니까?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성공한 그 연구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. 빛은 직진한다. 광학연구의 아버지 알하산 이븐 알하이삼이 광학에서를 출간한 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빛이 직진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관찰합니다. 물론 강한 중력의 작용으로 빛이 구부러지는 범우주적인 관점이 아닌 지구에 사는 우리 사이에 오가는 빛에 대해서 말입니다. 그러나 이 당연하디 당연한 사실은 우리에게 코너 뒤에 숨어있는 물체를 바로 쳐다볼 수 없다는 슬픔을 안겨줍니다. 왜냐? 빛은 직진하니까. 그러나 2009년 MIT 미디어랩의 라메시 라스카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. 코너 뒤를 쳐다보는 것이 가능할까요? 그는 당시 매우 짧고 강한 빛의 펄스를 만들어 그 총알처럼 날아가는 빛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잠깐, 총알처럼 날아가는 빛을 슬로우 모션으로 본다? 빛의 속도는 1m를 3억분의 1초 만에 가는 수준인데? 괜찮습니다. 약 1000억분의 1초 간격으로 빛의 변화를 기록하는 스트리크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이죠. 다만 이 카메라는 한 번 촬영할 때마다 영상의 한 줄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온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번을 같은 조건의 빛총알을 날려 촬영해야 했습니다. 그렇게 얻은 영상,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약 10억분의 1초 동안 일어나는 빛의 이동을 100억 배 느리게 재생한 영상입니다. 자, 3억 m/s로 날아가는 빛을 보는 기분이 어떠십니까? 정말 황홀하지 않습니까? 이 촬영을 마친 러메시 라스카 교수는 2012년 당시 박사후 연구원이었던 앤드리어스 벨텐 교수와 함께 3년 전에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깁니다. 바로 코너 뒤를 쳐다보는 연구를 말이죠. 만약 앞에서와 같이 강한 빛의 총알을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고 반사되어 다시 돌아온 이 빛을 시간선으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 기록을 모아 코너 뒤에 있던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. 왜냐면 처음 들어온 빛은 벽에서 반사된 빛일 것이고 두 번째 돌아온 빛은 코너 뒤에 물체가 있다는 증거였을 테니까요. 심지어 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의 간격은 결국 코너 뒤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까지 알려줄 것입니다. 이는 곧 물체의 3D 표현도 가능하게 했죠. 야, 이제 코너 뒤를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끝나기엔 그러나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. 펄스 형태의 빛총알을 만들기 위해 1초에 수조 번 레이저를 껐다 켜주는 기술, 바로 펜토초 펄스 레이저가 필요합니다. 또한 이를 기록하기 위한 스트리크 카메라도 필요하죠. 이런 셋업만 구축해도 이미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코너 뒤를 쳐다보기 위해 아파트 한 채를 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토초 대신 피코초 펄스 레이저로 교체하거나 스트리크 카메라를 대신할 초고속 다이오드 등의 다른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. 그중 가장 주목받는 연구실 중 하나가 바로 스탠포드 컴퓨테이셔널 이미징 랩이었죠. 2018년까지 코너 뒤를 쳐다보는 연구를 계속하던 이 연구실은 심지어 더욱 정교해진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여 코너 뒤에 숨어있는 용을 풀 3D로 재현해내는 기염을 토하였으나 여전히 상용화를 위한 가격 문제는 크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? 더 이상 코너 뒤에 숨어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더 저렴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? 만약 혼자 코너를 돌아보면 혼 코너가 되는 것인가? 그러던 그때 스탠포드 연구진들은 아주 흥미로운 발상을 떠올립니다.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가 2013년 PNAS라는 미국의 유명 저널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. 음향 에코들이 방의 모양을 밝혀낸다. 뭔 소리야? 그리고 논문은 서두에서부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이 모르는 방 안에 눈을 가린 채 있다고 가정하자. 당신은 손가락을 튕기고 방의 응답을 듣는다. 당신은 그 방의 모양을 들을 수 있는가? 이 질문은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. 작은 방과 큰 방에서 각각 소리를 치고 그 반향을 들으면 아마 방의 그 크기 차이를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박쥐나 돌고래 등은 이미 초음파를 이용해 공간을 인지하기도 하죠. 그렇다면 이걸 수치화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 질문을 던진 스위스 로장공대의 연구진들은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고리즘을 통하여 음향과 마이크만으로 방의 형태를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다시 돌아온 2019년 스탠포드 연구진들은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. 아니, 그렇다면 소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코너 뒤에 숨은 물체를 이미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? 그렇게 탄생한 연구, 바로 음향을 이용한 시선박 이미징. 연구진들은 벽 너머 코너에 숨겨진 물체를 과연 소리를 통하여 이미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. 그 결과는 대성공. 코너 뒤에 숨은 알파벳 구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두 개의 알파벳 구조까지 소리를 주워 담아 이미지로 살려내는 것에 성공한 것이죠. 코너 뒤에 숨은 물체를 쳐다본다. 문장 하나만으로도 매우 모순적인 이 말이 이제는 과학을 통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. 우리는 이 기술을 어쩌면 운전 중에 코너 뒤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무언가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기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우리는 화재 중에 집안에 갇힌 사람을 찾아 더욱 효과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. 또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방문 뒤에 서서 감시하는 가족들의 시선으로부터 이 놀라운 연구들은 몇 가지 철학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당신은 시야 밖의 물체를 쳐다볼 수 있는가? 당신은 방의 모양을 들을 수 있는가? 혹자는 과학과 철학이 매우 상반된 거리에 있는 단어라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한때 자연 철학으로 불렸던 과학은 밀레니엄 베이비가 2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철학적인 질문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연구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.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철학을 잊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과학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? 인문학적 상상이 이끌어내는 가장 핫한 과학,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.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